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통과 불면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평균 수명이 몇인 줄 아십니까? 81세. 몇 년 동안 병을 앓는다고 했죠? 약 10년 동안 병을 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수명이 옛날 대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 60세 넘는 남자 노인을 별 본 적이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 당시에 치면은 한 배 정도 늘어났다고 할까요? 그때는 뭐 40, 50대였으면 한 50이라고 할까요? 요즘은 80을 넘어 실제로 일 나는 경우에는 큰 사고가 안 나면 90 몇 세까지 사시는 분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제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화성 질환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이 걷고 먹는 거 절제하시고 즐겁게 또 이게 살아가야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오늘은 두통과 불면증의 큰 핵심은 두통이고 불면증이고 전부 다 열이 위로 뜨면은 병이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스트레스가 그나마 작았는데 요즘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전부 다 하가 올라오면 두통과 불면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두통이 있어서 병원에 검사하면 검사 원인은 안 오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런 게 많죠. 주로 이제 여성분들은 속에 이제 화가 있으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위장이 안 좋아도 올라오고, 또 자궁이 약해도 옵니다. 그래서 상중하초에 전부 다 관련되는 건데, 이제 제가 진행하는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두통의 자가 진단도 가능합니다. 먼저 이제 두통은 이쪽에 보면 기능성 장애와 구조적 장애가 있습니다. 주로 기능성 장애가 70%니까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보면은 이 기능성 장애의 치료가 우수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통이 이제 위험한 두통은 흔히 우리 위험한 두통은 어떤 거가 보겠죠? 뇌에 뭐 종양이 생긴다거나 그 다음에 풍이 온다거나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여기 몇 가지 보면 통증이 이제 지속적으로 오면서 강도가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 한 부분이 이렇게 아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나 난 후에 나타나는 두통. 이제 교통사고 난 두통은 출혈이 서서히 진행되면 그날은 멀쩡하게 다니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서 검사를 맡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옆에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교통사고 나서 그냥 처음에는 멀쩡해서 지내봤는데 그 다음날 이게 자꾸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심한 구토를 수반하는 거, 뇌에 출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쪽 시력이 이렇게 급속히 감소된다든가 이런 증상이 오면 구토가 난다든가 시력이 감소된다든가 이런 거 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오는 경우에 보면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두통이 이 위장형 두통이 제가 제일 많이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주로 여자는 다마병, 근데 위장병에도 많이 옵니다. 위장이 나빠가지고. 특히 이제 형상학에서 양명인들, 잘 먹는 체질이죠. 이제 가시가거나 그런 경우인데, 그런 애들 경우에 먹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이 약한 분들은 이제 그럼행은 눈이 이렇게 들어간 분입니다. 그분은 속이 찬 분이에요. 차면은 어떻겠습니까? 차니까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눈도 이제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열이 많으면 부풀고. 그래서 눈을 보면 눈이 좀 나온 분들은 열이 많고 눈이 들어간 분은 몸이 찬 힘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와서 눈이 쑥 들어가면 저분이 위장이 약하겠네.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대체로 위장 문제에서 오는 두통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초에 남자를 하초가 약하면 위에 열이 뜹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자궁이 이렇게 문제가 오도 두통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즘 목욕 문화가 너무 선하니까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이게 목욕할 때 보면 월경 때 자꾸 씻습니다. 씻으면 자궁이 자 감염돼 물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월경통이 더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심한 경우에 두통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월경 때는 되도록이면 밑에 하초를 닦기는 닦되 씻는 것은 되도록이면 절제를 하셔야 돼. 그래서 샤워는 간단하되 씻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와사풍이 오는 것도 월경 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경 때 내가 뭐 어디 좀 멀리 여행을 갔다. 그러면 이제 여행 때 월경이 오면 월경이 피가 쏟아지면 여기 피가 부족하면 여기에 와사가 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아주 그 자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통이 이래 오는데 제가 관찰해 보면 주로 왼쪽으로 오는 두통은 이 자궁하고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신경성 오는 것, 위장병, 남자의 경우에는 하초가 약해서 여자 같으면 자궁이 약해서 자궁의 어떤 문제가 두통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통 나타나는 부위도 다릅니다. 주로 이제 이 앞쪽에 이 전두통 이쪽에는 위장하고 많이 갈립니다. 이쪽에. 그럼 뒤쪽에는 이거는 체력하고 많이 갈린대. 여러분들 이제 어디에가 운전을 오래 한다. 그러면 신경도 쓰지만은 이 뒤쪽에 근육이 긴장하면 이 후두통이 옵니다. 그래서 오면은 머리가 앞머리가 아파요, 옆머리가 아파요, 뒷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두통이 나타나는 부위하고 이 내부의 원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머리가 많이 아프면 어떻게 배에 가면 여기 중안이나 위를 많이 만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옆머리가 아프면 밑에 이게 자궁 쪽인데 이 전상장골극이라고 해서 이 옆으로 내려가면 앞에 뼈가 약간 나온 데 있습니다. 그 안쪽을 눌러보면 그쪽에 압통이 있으면 이거는 자궁하고 어떤 연계선상에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성 온 거면 여기 가슴 유방 양쪽 그 중간을 눌러보면 여기에 통증이 눌러가요. 손을 못 대게 아픕니다. 위장은 중앙, 자궁은 여기 아랫배를 만져보고 합니다. 이 세 개를 점검해가지고 두통의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필요하면 후두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여자 50세인데 이분이 이제 위장형 두통인데 대체로 위장형 두통은 어떻게 얼굴이 어떻게 좀 가름한 이런 행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전번에 이제 산청에 시골에 갔는데 이제 소 중에 소는 어떤 소가 잘 먹고 그래. 시골에서 자란 분은 딱 보면 소라 보면 저건 힘도 세고 잘 먹고 그런 소가 있잖아요. 그죠? 소도 이제 이게 양명형 소가 있습니다. 이게 강대뼈가 크고 목이 굵고 이런 거는 항소 중에 아주 힘이 세고 근데 얼굴이 이쁘장하게 가난선한 소는 밥도 잘 안 먹어요. 소는 어느 소가 값어치 있습니까? 일 잘하는 소가 값어치 있죠. 소장사들은 그런 걸 알죠. 아, 저거는 잘 먹고 일 잘할 소. 가람한 그거는 이쁘장한 소가 뭐 일하는데 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제 그 얼굴이 가르쳐나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위장이 약하니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두통이 오면 그건 위장에서 탈이 난 겁니다. 얼굴이 가느스름하고 이쁘장한 그런 행들이. 이분은 남편이 그 트럭 운전사인데 이 부인이 매일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런 분들 두통 호소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 구름에 뜬 것 같다 막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매일 그냥 부인이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검사를 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보니까 아, 첫눈에 저분은 위장이 나빠서 그렇구나. 그래서 바나백줄 천마탄이라는 이 처방을 제가 6제를 딱 주니까 그때 이게 증상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가 2제를 더 쓰고 그 나와가지고 이제 다음에 공장을 다니면서 아들을 대학을 보내니까 한번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치료한 게 지금 한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기억이 제일 생생한 환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분은 70세인데 같은 애예요. 얼굴이 가느스만 눈이 쑥 들어가고 그래서 눈이 들어가면 아까 위가 뭐 어떻다고 했어요? 차다고 했죠. 그죠? 첫눈에 아, 저분은 위장이 나빠서 왔구나. 그러고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바나백줄 천마탕을 썼는데 이제 저분은 매년 약을 지루와요. 이제 그래서 관절이 아프고 뭐가 간에 일단은 위장을 치료해야 된다. 근데 몸을 보면 그 사람이 약한 부위만 좋아지면 다른 데 다 좋아집니다.
한 군데만 잘 치료하면 되니까, 아, 저분은 평생 위장만 잘 다스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60세인데 양명이죠. 양명은 일단은 위가 너무 좋아서 오는 두통이죠. 그래서 속쓰리고, 머리가 아픕니다. 속쓰리면 무조건 속쓰린 다음엔 위장행에서 오는 두통입니다. 근데 그거는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위장을 치료 일단 해보면 없어지면 그건 위장행에서 오는 두통입니다. 이 몸은 안에 보면 이게 풍선과 같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풍선을 제가 안 가는데 풍선을 가운데 이렇게 만일 배인데 풍선이 빵 누르면 어떻게 머리 쪽으로 올라가 있죠. 압이. 그래서 이 배 운동이 잘 안 되면은 결국은 머리 질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중풍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뇌압을 올라가는 거는 대소변을 빼야 되니까 설사약을 쓰고 소변을 카테달까지 소변을 빼내죠. 밑에 압을 뽑아야 된다고. 근데 이 압이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죠. 근데 눈이 이제 나온 분들은 압이 높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은 대변이 있으면 대변을 자꾸 뽑는 약을 쓰고, 대체로 눈이 들어간 분들은 이게 몸이 차니까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맨날 추위 타고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체질에 딱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세팅이 되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열이 많으니까, 양명은 위열이 많으니까 이 열을 끄는 위장을 조절하는 약을 쓰면 머리도 없어지는 거죠. 하담청하탕에 보면은, 위에, 물론 이제 소화도 쉽게 위열을 끄는 석고라는 게 돼요, 석고. 우리가 석고 대상할 때 그 석고 있잖아요. 그 같은 이름은 석고인데, 그거는 이제 항공약품으로 쓰는 거고, 식용으로 쓰는 석고가 있습니다. 그런 약을 더하면 위에 식욕을 얻게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를 조절하는데, 그 약을 쓰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 다음 33세, 이분은 이제 얼굴이 이제 각이 있었죠. 속이 미시기르고. 얼굴이 이게 네모진 분은 신경성 위장이 잘 체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친구들 중에 기분 나쁘면 그냥 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도 아프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 스트레스성 위장 질환. 그래서 이분은 항사 편의사를 쓰고 위장을 치료하면서 두통이 없어진 겁니다. 자, 지금 전부 다 위장하고 관련된 두통이죠. 이런 분들이 여성 중에 오는 환자 중에 아마 두통 아프다는 환자의 한 70, 80%가 아마 이게 관련되는 두통일 겁니다. 이제 앞에도 제가 했으면 자궁질환하고 두통하고 연관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자 26세인데 피부과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막 눈 이런 데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월경통이 심합니다. 자, 이런 분한테 월경통하고 물어봐요. 월경 때 어떻습니까? 월경 때 머리가 더 아프다 하면 그거는 자궁하고 관련된 겁니다. 월경 때 여드름이 많이 납니다. 그런 분도 자궁을 조절하는 약을 씁니다. 이 시오사물탕이라는 게 자궁을 조절하는데, 요즘 처녀들이 이제 얼굴에 여드름 많이 나잖아요. 그 여드름이 어디를 주려면 여기에 줄 많이 나요. 여기나 이마 쪽으로. 얼굴이 좀 가르스름하면서 오면은, 아, 저분은 자궁하고 연계되는구나. 이게 자궁하고 연계되면 이게 오가지고 얼굴에 여드름이 난다. 머리가 아프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자 58세, 이분도 이제 키가 크고, 근데 이제 이쪽, 왼쪽 머리가 아픕니다. 속도 쓰리고, 변비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속 쓰리니까 위장약을 써야 될지, 자궁약을 써야 될지 고민하죠. 근데 이제 58세 같으면 주로 갱년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궁하고 관련된 경우입니다. 이 갱년기 때는 자궁이 이제 불안정하죠. 호르몬이 불안정하니까 자궁을 치료하면 두통이 이제 치료되는 그런 예입니다. 39세, 이분은 뚱뚱한데 항상 편도가 이렇게 분다고 하세요. 근데 이분은 제가 기억하는데 일산에서 학원을 하는데 맨날 좀 머리가 아프대. 편도가 매일 부었고. 그래서 편도가 붓고 머리가 아프면 이게 이 측면을 흘러가면 자궁하고 연관돼. 그래서 제가 아랫배를 눌러보니까 여기 손을 못 대게 아파가지고, 아, 저거는 자궁이 불안정해서 오는구나. 그래서 이진탕 합사물탕에 이 자궁에 열을 빼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 약을 넣어가지고 치료하고 나서 한 10첩을 쓰고 나서 다시 와서 보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지면서 주위에서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거는 병이 좋아지는 호전 반응입니다.
근데 약을 쓰고 얼굴이 좋아지면 어떻겠습니까? 여기가 이게 얼굴이 훤해 이게 좋아지. 그리고 애들도 약을 쓰면 여기에 저 구름 거치듯이 얼굴이 훤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약을 쓰고 나서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위장도 나빠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자궁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어 오는 두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두통, 일반적인 두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머리가 이렇게 머리도 많이 아프고 눈이 오면 눈이 빠지는 것 같이 아프다는 분이 있습니다. 또 뒷목이 목이 뽑히는 것 같이 아픈 게 있어요. 이게 이쪽에 압력이 확 들어가는데 이것도 요 밑에 여기하고 관련돼 있죠. 배하고 관련돼. 근데 한의학에서는 병이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있으면 여기에 병이 나타난다 해도 원인이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비유를 하면 여기 지금 불이 안 오면은 여기를 자꾸 열어보질 않잖아요. 저쪽 스위치가 뭐 내려갔는가? 오늘 전기를 보낸 회사에 전기를 안 보냈는 그리 보고 있죠. 근데 병을 보면 꼭 거기를 꼭 환자들 오면 머리 아프면 머리다 침 놔주라고. 그죠? 그래서 이 머리가 여기가 아프지만은 요 위나 이쪽에 있으면 이쪽을 치료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상이라는 게 그런 걸 보는 거죠. 사람이 아픈데 우리가 옛날에 제일 초기에는 아픈데 뭘 찾겠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오는가를 찾는 게 결국은 사람 얼굴을 보고 이제 찾는 게 나온 거죠. 자, 정두통은 머리가 이제 아까 앞머리가 주로 아픈 게 또 많고 그런데 이분도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입이 쓰죠. 그 다음에 이게 위장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양맹행이니까 양혈거풍탕이라는 처방을 쓰는데 이 양맹들은 주로 위에 열이 많아서 옵니다. 열이 많으니까 먹다가 보면 체하고 막 그렇죠. 그럼 그게 이따가 나중에 두통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을 써보면 그런 분들은 막 설사를 며칠 하는 게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배에 있는 독소가 빠지면서 그래서 기운이 없어가 며칠 동안 누웠다가 일어나는 분도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 두통이 싹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68세 이분도 같은 거죠. 양명행이죠. 양명인데 머리가 이렇게 어지럽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양혈거풍탕을 쓰고 치료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풍증은 아십니까? 머리 바람 들었다고 하는 거죠. 머리에 뭐 스멀스멀 기가고 머리가 떨렁떨렁 움치고 그 말이죠. 말 그대로 머리에 바람이 드는데 머리가 이 두피가 부풀어 올라요. 여기가 누르면 물컹 들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부풀어 가고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현상이 어떤 사람은 눈이 이렇게 침침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눈이 아프다는 분도 있고 기가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못 맡는 분도 있고 입맛을 모르는 분도 있고 이거 보면 이게 안 이비인후과 질환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몸 내부에서 어떤 열이 두풍증은 주로 이것도 위장열하고 관련됩니다. 뭐 다른 열도 있고 그리고 열이 올라가지고 요 열이 많이 가가지고 눈, 귀, 코, 입 요쪽에 병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한의학의 어떤 뭐 특성이 어떤 한 병증을 치료하지 않고 전 옆에 있는 병을 다 살펴가지고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목구비 증상이 나타난다. 음식 맛을 모른다. 기가 먹는다. 눈이 아프다. 그 다음에 향내를 맡으면 너무 향기롭다. 이게 냄새 맡는 게 어떻게 냄새를 못 맡지만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도 두풍증입니다.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두풍증을 쓰는 약들을 쓰면 됩니다. 뭐 소풍산이나 이런 약들인데 그걸 쓰면은 이게 두피가 가려운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코가 냄새 못 맡고 낫고 그렇게 됐죠. 예, 원인은 평소 담이 있는데 근데 머리를 감거나 바람을 쐬우면 이 바람이 들어온다 머리 쪽으로. 우리 들면 땀 날 때 이게 창문을 바람이 들어오면 이게 땀구멍을 통해 바람이 들어오듯이 머리 쪽에도 그렇게 바람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자 34세 이분이 유치원 교사인데 얼굴이 네모졌는데 탈모 때문에 코 막히고 그러니까 머리 이쪽에 증상이 같이 깨면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탈모는 탈모고 이게 이제 코 막힌 건 코 막힌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전부 다 두풍증에 하나에 다 약을 쓰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갱년기 두통 이제
이분은 52세인데 경기도 연천에 거주하는데 이쪽에 왼쪽 눈이 아프고 왼쪽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거는 머리 주니까 자궁하고 문제가 됐구나. 그래서 여기 눌러보니까 압통이 있어서 이진사물을 썼는데 효과를 본 거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갱년기 오면서 두통 있는 분은 주로 이런 치료법을 쓰면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통은 지금 보면은 주로 뭐 옵니까? 자궁이 나빠서 오죠. 그 다음에 위장병이 오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 오는 게 있고, 이 세 가지를 이제 사람 모습하고 잘 맞춰 가면 되는데, 특히 이제 눈이 나오고 잘 먹는 양명행은 위장에서 열이 많아 오고, 눈이 들어가면 위장이 차서 오고, 그러니까 얼굴이 가름한 행은 주로 자궁의 문제고 가지고 얼굴에 여드름도 생기고 두통도 오고. 그러니까 사람 모습을 보고 어떤 병을 치료해야 될 거 그걸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어두통이 남자일 경우에는 두통이 잘 안 옵니다. 남자는.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보면 집에 가서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나 아들한테 물어보면 두통 오느냐 하면 거의 두통이 없을 거예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이렇게 기가 이렇게 뭉친다고요. 뭉치니까 속에 우라를 위해서 열이 이렇게 구멍을 못 차니까 두통이 많아요. 남자는 주로 땀이 많이 나고 그러면 이 남자는 기가 흩어져 가지고 두통이 잘 안 옵니다. 두통이 오는 분들은 몸이 많이 시약한 그런 하나의 증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어두통이라 해서 좌측에 두통이 있고 피부가 가렵고 그 다음에 사타구니가 땀이 차고 사타구니 땀 차면 이거는 남자 같으면 정이 부족한 호르몬이 부족합니다. 호르몬이 부족하면 두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도 물론 자궁병이 오지만 남자도 하초가 약하면 이게 두통이 오는 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 두통 왔으니까 어지럼증하고 비슷하니까 어지럼증도 살펴봅니다. 이 어지럼증이 중요한 게 풍이 오면 어지럽습니다. 첫째, 많이 어지러우면 열이 올라오니까 어지럽고, 그 다음에 요 담이 있습니다. 주로 어지러운 거는. 우리 담이 여기 절리면 담 절린다 하잖아요. 그럼 담은 뭐냐 하면 이 코처럼 끈적끈적한 체액이 끈적끈적하게 못 들어가요. 근데 그게 머리 쪽에 오면은 어지럽다는 거고. 그 다음 몸이 허약해도 어지럽다. 그래서 앞에 두통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지금 이 담훈, 해누는 담이 있다고 했죠. 그럼 담이 있으면 눈밑이 검습니다. 특히 여성들 어떤 경우는 다크서클을 없애주라고 오는 건 거의 담이 있다는 거죠. 안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위 1, 2에 음지를 하고 어지럽고 그 다음 피부병도 오고 중환이 아프고 그 다음 위장형 어지럼증 이것도. 여기에 중환이 아프면 무조건 위장하고 관련된 건데 이 감이 이진탕이라는 자체가 담을 없애면서 위장을 좋게 하는 약인데 이런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훈인데 이 자암건비탕은 주로 수음시행 보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어떤 경우냐면 체력은 달리는데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에 속에 허혈 뜹니다. 그러니까 허혈 뜨면 속은 쓰리고 머리는 어지럽고 해요. 그러면서 얼굴에 여기에 뽀루치 같은 게 납니다. 이게 많이 여드름도 아니고 좁쌀 비슷한 게 나. 그러면 체력은 달리는데 막 이렇게 애살스럽게 공부를 하면 그런 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아마 보면은 뭐 따님이나 아들들 따님들 보면은 막 어지럽다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할 겁니다. 그 경우가 이게 했는데 대체로 얼굴에 혈색이 없어요. 얼굴에 혈색이 없고 그런 경우가 많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성분들 직장생활 많이 하니까 뭐 한 40대 직장생활 하는 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험생 이런 분들이 이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자, 이 여자 17세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데 어지럽고 손이 땀나고 그래서 자암건비탕이라는 처방을 썼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자 이분은 35세인가 그런데 이제 은행에 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작스레 막 머리가 막 어지럽고 기운을 못 차려가 그냥 한의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첫눈에 이거는 허훈에 속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암건비탕을 썼는데 이 어지럽고 하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대학교에 연구하는 연구교수인데 이분도 그 연구 논문을 계속 쓰니까 신경이 엄청나게 쓰이죠. 체력은 딸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처방을 쓰고
그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데 굉장히 좋다고 요즘 최근에 오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43세의 사업가입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체력은 따지는데 사업을 하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래서 이분을 보니까 이게 보르치처럼 쫙 올라왔더라고. 아, 저게 신경을 많이 써한 하가 올라온 거구나. 그래서 자문금 밑항을 쓰고, 다음에 오는데 그게 많이 좋아졌더라고. 특히 여성분들, 이거 여드름도 아니면서 이렇게 나이 좀 드신 분이 올라오면 그게 이제 신경 쓰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 64세 되면, 나이가 이제 60을 넘어서면 주로 이제 50대면 간이 허해져요. 그러면 갱년기 증상 때는 간이 허해지고, 60대면 심장이 허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잘 못해주는 것도 아닌데 짜증도 나고 그냥 우울하고 그런 게 나타나요. 60대 오는 우울증. 이제 그때, 이분은 이제 남편 병수발을 오랫동안 고생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을 놓비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잘해줘도 잘해주는 것 같지 않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60에 오면 심장이 약해지면 이런 게 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쓰는데 이 처방을 쓰면은 마음이 맑아지면서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나이 연세 드신 분의 우울증 특효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처방입니다. 그 다음 84세는 이분은 좀 마른 편이었는데 오전만 되면 어지럽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해가 이렇게 오전에 떴다가 오후에 지는데 이제 오전에 이제 나이가 들면 기운이 안 올라가요. 그럼 오전만 어지럽다 오후 되면 괜찮아요. 이분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몸이 허약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아는 십전대보탕을 써가지고 이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오면은 노인성 감기에 십전대보탕 쓰거든요. 나이가 한 70대 가고 감기가 안 떠나올 때 십전대보탕을 쓰는데 십전대보탕은 기운을 이렇게 담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통 젊어서 오는 감기는 뭐냐, 땀을 빼야 되거든요. 땀을 빼가지고 열을 밖을 빼내는데,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이 우리가 보통 감기 드니까 젊었을 때 땀병이 나으니까 나이 들어서 땀 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현상이, 그러니까 몸에 이게 부족한 증상이, 몸에 진이 부족한 증상이 뭐가 나타나면 이게 밤 되면 옆에 물러놨고 입을 적셔가면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은 땀 빼면 안 됩니다. 땀 빼면 몸에 있는 진을 또 빼니까 뺄 때는 시원한데 돌아서면 뭐 간절이고 기관지고 다 안 좋게 돼 있죠. 그래서 꼭 그런 걸 보십니다. 밤에 이렇게 입이 말라가지고 목을 축입니까? 그걸 꼭 물어봐요. 노화 기능은 이쪽에는 침이 바짝바짝 나르고 밑에는 밤에 소변 보러 가는 게 노화 기능이에요. 좀 비유하면 보일러를 자꾸 올려도 보일러가 안 올라가는 거죠, 몸이. 그래서 젊었을 때는 부자 넣으면 막 열이 나는데 나이 들면 부자 맞고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몸이 자꾸 식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이 방풍이 이렇게 그 머리 어지럽고 이런 데 쓰는 약들입니다. 말 그대로 방풍입니다. 그럼 갈근이 이것도 땀을 좀 내면서 머지리에 오는데 특히 이제 양명행들은 이게 잘 듣습니다. 바나이는 담을 없애줍니다. 이게 이제 가래가 끈적끈적한 걸 없애주는데 이걸 먹으면 굉장히 맵습니다. 이게 학교 다닐 때 이게 이제 한의대 되면 이걸 먹어봐라 해. 그럼 목이 싸는 것 같고 막 가래를 밭어내. 산수유는 저 밑에 굴에 가면 산수유 마을 있잖아요. 이게 원래 남자의 그 호르몬을 도우는 약. 작설차는 이게 머리가 열을 받을 때 식혀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이제 백회혈, 여기는 제일 위에 있는 혈자를 여기에 이제 뜸을 뜨면은 이 땅구멍을 열어주면 안에 열이 빠지죠. 그래서 머리가 떨렁떨렁 할 때 이제 특효혈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 불면증. 불면증도 같습니다. 앞에 제가 그 두통하고 볼 때 담하, 비입병, 남자 어머랬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체력이 딸리면 열이 올라오는 거죠. 첫째, 남자들은 딱 그래. 여성들도 그런데 여성들은 남자보다는 이 불면증에 저 어머증이 좀 작는데 그래도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도 이게 스트레스 담화 때문에 오고 위장이 나빠도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초에 자궁이 약해도 옵니다. 근데 여성들도 어머라고 하는 거는 안에 호르몬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오는 건데 어떤 여성들이 많이 오느냐 하면
이게 광대뼈가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런 분들 왜 오냐면 몸이 좋거든. 몸이 좋으니까 제가 전번에 어느 텔레비 보니까 며느리는 가모대에서 오는 건데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어요. 하루 종일 하는 게 그냥 닦는 게 취미라. 근데 그분을 딱 보니까 요 광대뼈가 크고 양맹형이더라고. 저는 이제 밥그릇이 한의사니까 맨날 오면 저 양맹형인가 그러면인가 그거 보죠. 텔레비 그 연속도 보면 그걸 봅니다. 기카인가 양맹형인가. 그 굉장히 재미나요 그걸 보면. 근데 어떤 연속 보면 그래서 연출을 하는 분이 저 진짜 저런 걸 참 잘하네. 여성다운 사람은 다 여성다운 연기를 합니다. 자기 성격 따라. 근데 여성들이 코가 좀 길쭉한 분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뻣뻣해. 그럼 딱 뻣뻣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입눈이 좀 발달되자 입이 좀 크고 눈썹이 시커먼 남자 있잖아요. 그런 분은 여성답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노죠. 그래서 그 연출가들이 딱 거기 맞는 사람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 조합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집에는 남자가 이렇게 좀 뻣뻣하잖아요. 그럼 여성은 아주 부드러운 여성을 넣고, 이 집에는 또 여성이 부드러운 남성을 뻣뻣한 걸 넣고, 그래 이렇게 섞이게끔 넣더라고요. 그렇게 참 하는데, 이 여성분들이 특히 광대뼈가 큰 분은 가만 안 있습니다. 가만 안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집에 거의 다 이게 고방 열쇠를 쥐고 있잖아요. 남편분하고 둘이 오는데, 남편이 이게 학자 타입이고, 만약 여성분이 광대뼈 크고 가슴이 쩍 벌어지면 보나 안 보나 그 여성분이 이게 그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물을 때 그 약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남편한테 물으면 안 되죠. 돈도 낼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보면은 누가 이렇게 기둥이 되는가 벌써 행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술집에도 그러나 누가 술값 낼 줄 안다 하잖아요. 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몸을 많이 쓰니까 나중에 어떻게 옵니까? 다 여기 척추관 뭐 협착증 해가지고 허리가 굽어지잖아요. 시골의 할머니들 이렇게 어디 시골 프로에 가면 이렇게 그 유모차 이렇게 끌고 가는 할머니 보세요. 이게 이 광대뼈 없는 할머니는 없다고. 거기다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니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분들은 이게 뼈가 많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평소에 자기가 많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한테 아까 이진탕, 합사물탕 그런 처방을 많이 씁니다. 자, 불면증은 동의보암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동의보암에 불면증이 한 군데 나오네. 이걸 쫙 모아가지고 불면증에 대한 해석을 배우는데 특히 이제 생각을 많은 잠을 못 자는데 이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3번에 어머열로 자지 못한대요. 어머열이 아까 뭐 광대뼈가 큰 분 이런 분들은 어머라면 내가 호르몬이나 피 이런 게 부족해. 많이 써가지고. 이런 분들은 그냥 생각만 오는 거는 그 울하를 확 끌어주면 되지만 이분은 자꾸 필요한 거를 자꾸 보여야 되죠, 이거를. 채워 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 불면증 처방 쓰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화 기능, 이제 연세가 많은 경우에 있고, 속쓰림이 온 경우도 이것도 몸이 대체로 몸이 체력이 딸려가고 오는 거예요, 속쓰림도. 그래서 체력을 도울 것이냐, 몸에 있는 거를 울화를 풀 거냐, 이 두 가지 치법을 이제 써야 됩니다. 여자 27세죠. 주로 이제 기비온남탕이라는 게 주로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때 쓰는 처방입니다. 체력 달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래서 이분은 항공사의 카운터를 근무하는데 이게 그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먹으면 잠도 잘 자고. 근데 주로 얼굴 좀 가려서만 부장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신경 많이 써가지고 체력도 딸리고 그럼 체력 신경 많이 쓰니까 피도 부족하고 이런 경우에 이게 기비온남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얼굴이 이제 기가는 각이 졌는데 이런 분들은 약간 이제 긴장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건 온남탕을 쓰면 또 잠을 잡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있는 그 울체된 거를 기운을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면 잠을 잡니다. 여자 52세 이분도 학원을 운영하는데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분도 그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분이 뭐 광대뼈 큰 것도 아니고 광대뼈를 큰 분들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체력이 달리고 오거든. 그래서 이분도 온남탕을 쓰고 효과를 본 겁니다. 여자 54세 이제 이분은 당기 보혈탕은 여러분 혹시 말하는 사물탕제로
피를 많이 도는 약을 쓰는데, 여성분이 이제 속쓰리면 우리 흔히 위장병인 줄 알죠. 위장병도 내가 이게 하가 때문에 속이 쓰린다. 몸이 허약해 온 하가 있고 스트레스성 하가 있어. 이제 위장약은 스트레스성한데 몸이 허약해 오는 하는 이게 사물탕이나 이런 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속쓰리면서 얼굴이 벌게 달았어요. 근데 이제 이 피가 부족한 여성들은 주로 눈썹이 진합니다. 이런 분들은 피를 많이 필요로 한 체질입니다. 남자도 이렇게 눈썹이 진하면은 피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같으면 산에 같으면 나무 같으면 그런 걸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얼굴이 붉고 눈썹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쓰리고 그래서 당기 보혈탕인데 이게 사물탕제로 그런 게 들어갑니다. 여자 33세 눈썹이 진하다 했죠. 진하니까 이제 혈을 보하니까 청심보혈탕, 이게 보혈이라는 게 사물탕제로 들어간 거죠. 심장하를 없애면서 혈을 보하는 약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강대뼈 크다. 강대뼈 크다면 아까 내가 많이 쓴다 했죠. 근데 이분은 당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물탕의 지모항백 오미자인데 이게 이제 안에 호르몬이나 피를 많이 만들어주는 처방입니다. 이걸 쓰고 이분은 원래 다른 증상 피곤해서 왔는데 이 약을 들고 한번 다음에 약을 지루한데 그만하다. 내가 그 때문에 잠을 잘 자게 됐다고 그 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다음에 65세 이분 또 하성은 얼굴이 눈코가 좀 들리고 좀 마른 그런 체입니다. 하가 많은 체인데 이분도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목포에 사시는데 이분 원하는 게 잠 좀 실컷 잤으면 그 다음에 잠 좀 잤으면 그렇더라고. 근데 이게 대조환이라는 자체가 이게 몸에 호르몬을 많이 도와주는데 그게 잠도 자게 자고 살도 찌게 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치료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54세 이분이 강골이 크잖아요. 강골 크면 일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면 나중에 보면 이제 응치가 아프거나 불면증이 있는 거죠. 몸이 허약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불면증이 됐고 몸이 시리고. 처음에는 잠도 못 자고 피부가 가려 왔는데 그 어디 발 시린 게 또 있어가지고 그까지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69세 이분은 속이 쓰려. 속 쓰리고 잠을 못 자. 아까 두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분은 위장을 일단 치료하자. 근데 위장을 치료하고 이 불면증이 치료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64세 양명형. 양명형은 뭡니까? 일단은 위장에서 문제가 없구나. 근데 이분이 보니까 누우면 가슴이 답답해 못 누워. 밤 되면 우라통이 터져가 있는데 이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울하중탄이라는 처방인데 이 동의보감에 이 증상 그대로 나옵니다. 그 남자 51세 천수는 역삼각형입니다. 역삼각형은 불꽃형이죠. 이게 속에 열이 많은 거죠. 이제 물형은 이렇게 정삼각형인데 그래서 이게 몸에 불이 많고 물이 부족하구나. 그때 자음가당이 그 물을 호르몬을 많이 넣어주는데 이걸 쓰고 효과를 봅니다. 이분은 그때 학교 교감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거만 쓰면 효과를 봅니다. 여자 78세 이분은 이제 불면증인데 몸이 퉁퉁해. 강대뼈가 그리 크지 않으면서 몸이 퉁퉁하면 기운이 부족해 불면증이 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양명형 24세. 양명형은 위에 열이 많으면 오죠. 양명형이 속 쓰리는 것도 없고 그러면 주로 위열을 치는 석고가 들어가는 약을 쓰면은 속 쓰림도 없어지고 불면증도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 69세. 이분도 양명입니다. 그런데 큰 기업체 사장인데 이분이 불면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명은 위장열이 아니면 양명은 일을 많이 하니까 이 양명들이 보면 나중에 음이 부족해. 뭐 호르몬이나 피 같은 게 부족해 옵니다. 위열을 칠 거냐, 많이 도와줄 거냐. 근데 이제 불면증에 쓰는 청리자암탕을 쓰고 이 많이 좋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산조이는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마크를 할까 요즘 같으면 여러분 참외 씨보다 조금 큰 까맣까맣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볶았으면, 볶으면 불면증 쓰고, 잠을 너무 많이 자면 그냥 생그릇 쓰면 이제 잠 조절하는데 많이 쓰는 그런 약들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밤에 잠자는 보면, 이게 잘 때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옆에 이렇게 반드시 눕지 마, 옆을 자라. 그럼 개 자는 거 있죠, 개. 개 자는 그게 제일 잘 자는 겁니다. 여기 바로 자면 밤 되면 이렇게 위에서 공기 압을 받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웅크리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잠이 이게 보면 6분에 배가 고파 잠이 안 올 때는 좀 먹고 자야 됩니다. 너무 배가 고플 때.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올 때는 약간 긋거나 이렇게 그래 하죠. 밥 먹고 나면, 저녁 밥 먹고 나면 좀 이게 배가 더부룩하면 밖에서 마시를 돌듯이 하고, 그 다음에 불을 켜놓고 잠을 자지 마라. 되도록이면 밤에 이렇게 커튼을 다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제 나오는 호르몬이 이게 햇빛 들어오면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밤에 반드시 커튼을 치고 주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강의해 보면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여성분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 앞에 자궁, 그 다음에 위장, 그 다음에 합병, 이 세 가지가 다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하면 나는 이게 위장하고 관련되는 거다. 나는 하가 많아서 그렇다. 나는 그냥 몸이 하초가 너무 많이 써가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불면증, 그 다음 두통, 뭐 우울증이 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약은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 가지고 하지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 체질만 보면 체질에 맞춰야 되지 그냥 이거는 불면증에 특효약 그런 거 없습니다. 좀 효과가 좀 많은 처방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 체질에 맞춰야만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초, 중초, 하초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면 상초, 중초, 하초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신경 좀 덜 쓰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적절히 하고, 그 다음에 하초는 뭐 다리 운동 되겠죠. 적당히 운동하셔야 건강이 됩니다. 건강인 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 몸에 적당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진료하면서 부부가 이제 오셨는데 물어봤어요. 운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운동 안 한대요. 그래서 운동은 저는 이제 오금이나 이런 걸 하는데 하루에 20분, 30분 한 게 나중 보면 이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자기 남편 보고 당신 좀 술 좀 운동 좀 해라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 내 병 알아서 하지. 그런데 그분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10년 동안 부인한테 힘들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10분, 20분 하면 그게 건강하게 10년, 아까 제가 본 10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하루에 20, 30분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